안녕하세요. 김광삼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.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성매매 관련해서 영상을 한 두세 번 올렸습니다. 근데 뭐 조회수도 보니까 뭐 한 50만 이상 조회수도 나오고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촬영할 때는 사실은 뭐 디지털일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한다랄지 뭐 찾아간다랄지 또 마사지 업소 간다랄지 이제 그랬을 때의 어떤 뭐 피할 수 없다, 그러니까 수사 같은 걸 피할 수 없다, 그런 내용, 또 어떻게 처벌받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저도 놀랬고 상당히 많은 분이 놀랬을 거예요. 어떤 내용이냐면 그 경기남부경찰청에 있는 풍속수사팀이 좀 된 얘기입니다. 2023년도에 경기도 한 성매매 업소 현장을 단속을 합니다. 그 단속을 하는데 그 성매매 업소 업주의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든요. 왜냐면 거기에는 뭐 성매매를 찾는 손님에 대한 연락처,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돈 받은 거,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계좌 송금 내역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 단속할 때도 성매매 업주에 대한 휴대폰을 대부분 다 압수를 합니다. 그런데 이때도 아마 압수를 했던 모양이에요.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상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. 휴대폰을 보니까. 그래서 앱을 딱 실행하니까 전국에 있는 성매수를 했던 남성들의 연락처가 있고, 어떤 성매매 업소를 얼마나 몇 번 이용했느냐 그런 내용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판, 그리고 성적 취향, 이런 정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. 더군다나 단속 경찰관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의 정보도 나타났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앱에 등록된 성매수남의 전화번호가 몇 개인지 아세요? 무려 400만 개입니다. 400만 개. 그러면 이제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, 그렇다면 결국 몇백만 명이고 성매수는 남성이 몇백만 명은 된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뭐 5천만 따지면 그 중에서 이제 성인 위주로 한다고 한다면 뭐 2,500만, 거기서 한 400만, 200만, 300만 한다면 성매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에 앱에 있는 성매매 업소가 한 2,500개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2,500개의 성매매 업소가 이 앱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 보면 업소를 이용한 횟수랄지 평판, 성적 취향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.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더라도 이제 저희가 전에 수사하고 그런 걸 보면 성매매 업소를 가게 되면 성매매 하러 온 남성의 전화번호 같은 걸 전부 다 기재를 합니다. 장부에 옛날에는 기재를 했겠죠. 그냥 지금은 그렇지 않죠. 뭐 엑셀에 기재를 한다랄지 아니면 휴대폰에 다 기재를 해요.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사람 몸에 어디에 점이 있다, 뭐 엉덩이가 크다, 작다, 신체가 어떻다, 이제 그런 것도 기입해 두는 경우가 있고, 그다음에 성적 취향도 기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듣고 그 사람의 특성을 다 기재를 해놓는 거예요. 뭐 변태적 성향이 있다랄지 아니면 뭐 어떤 체위를 좋아한다랄지 뭐 그런 식으로. 그래서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기서 끝나죠. 경우에 따라서는요, 그 고객에 대한 손님이죠, 성매매 매수자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, 전화를 하는 거죠. 당신 언제 성매매 업소 갔죠? 그러면 아니 안 갔는데요. 당신 엉덩이 점 하나 있잖아.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. 그 당시에 자동차 못 타고 왔잖아. 그러면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구나. 특히 이제 유부남,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 되는 거야. 그런데 또 보이스피싱범들이 실제로는 A라는 사람한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차량을 찍는다랄지 그래가지고 성매매 했지,
성매매 한 거 뭐 집에 알릴 거야.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 사람은 성매매 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예전에 오래전에 한 번 했어요. 그럼 이 사람은 아 그게 들켰구나. 걔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해가지고 또 돈을 뜯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.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게 그전에 이제 장부의 정보들을 휴대폰에 적었는데 지금은 이 앱에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. 앱에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평생 가는 거고 전국에 있는 성매매 업주들이 이걸 다 공유를 하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수집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냐면 앱을 만들잖아요.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면서 업주들이 가입을 해요. 그럼 업주들이 휴대폰에다가 기재를 할 거 아니에요. 누구, A라는 사람, 뭐 이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화번호, 신용카드 얼마 긋고, 그 다음에 성적 취향 어떻게 됐고, 몇 번 이용했다. 그러면 이거 자체가 앱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게 만드는 그런 모바일 앱을 만든 거고, 그러면 이게 다 모바일 앱에 다 만들 거 아니에요?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이걸 이제 배포하고 운영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업주들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면 업주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가 자동으로 앱 서버에 전송된다고 그랬잖아요. 하고 이제 공유된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, 업주들한테. 1개월 이용권이 10만 원이고 2개월이면 좀 깎아줍니다. 원래 20만 원이었잖아요. 18만 원 받고 6개월에 이제 45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받는 돈 자체는 이제 범죄 수익금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소 전에 이제 몰수나 추징 보전 되는 거고, 또 이것은 어쩌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아마 돈을 거의 뭐 매출이 한 45억 정도, 어마어마하죠.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건 아닙니다. 이 앱만 운영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압수된 돈이 23억 4천만 원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추징 보전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, 일단 이 돈이 생기면 이제 자금을 세탕해야 하잖아요. 그럼 이제 대포 통장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금 세탕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예요.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자기가 어느 A라는 사람이 어느 성매매 업소에서만 성매매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앱을 통해서 다 이게 공유가 돼 버리니까 지금 성매매 업소가 한 2,500개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2,500개 업소에서 이걸 다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성매매 한번 했다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또 볼 수 있고, 아까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이제 성매매를 다 횟수를 할지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앱을 가지고도 사실 이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죠.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됐기 때문에 400만 명이니까 400만 명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아마 나눠가지고 경찰에서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이걸 나눠줄 수도 있어요. 지역별로. 그럼 또 수사를 받을 수 있고,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아마 뭐 이 앱을 일단 폐쇄했다고 합니다. 근데 폐쇄하는데 그냥 폐쇄한 게 아니고 폐쇄만 하고 아마 거기에 있는 소스, 소프트웨어랄지 개인정보는 경찰이 전부 다운 받아가지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물론 수사한다고 해서 다 적발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상대방이 누군지, 성매매 한 여성 이런 것까지 다 특정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하니까 수사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한 번이라도 한 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개인정보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. 이걸 생각하면 아주 끔찍할 거예요. 그래서 하셔서는 안 되고, 하게 됐다 하고 과거에 했다고 한다면 상담을 한번 자세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
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